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좀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유일하게 신병이 확보된 학생. 손님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팔에 우리가 흔히 기브스라고 부르는 네네네. 석고붕대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얻고 그러면 네. 그 석고붕대를 한 사람을 찾아서 또 본 사람 없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목격자들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네. 그 오락실에는 약 2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30대 남성이 3명, 20대 남자가 한 2명 정도,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있었고요. 중고생 셋, 초등학생 둘 정도. 밝혀진 게 이 정도입니다. 경찰분들이 목격자분들을 다 찾은 거는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20명 중에서 경찰이 만날 수 있었던 인원은 6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난항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KBS에서 사건 25시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방송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부산 온천동 아베크 오락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 음악 저 알아요. 이건 유명한. 범죄자를 뒤쫓는 생방송 공개 수배 사건 25시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만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부산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이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오락실 소음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던가 또는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살인 사건은 사건 직후 이 오락실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라는 큰 도시의 한복판, 그 한복판에서 대낮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어요. 이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범인 특정조차 못했던 거고요. 진짜 그래서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다시 예. 카드를 빼게 됐죠. 이 순간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사이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합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사건 발생 12년 후인 2012년 3월 남은 지문을 재검증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문짝에 있었던 현 네. 지문 2개. 네. 그 지문의 임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임자가 누구였냐면 절도 혐의로 수배가 됐던 한 남성의 지문하고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혈흔 지문, 이렇게 쪽지문 2개 중첩돼 있어가지고 밝혀내지 못했던 거를 무려 12년 만에 지문의 주인을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과학수사 전문가이자 지문 감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력 사건을 전담하신 국내 여경 CSI 요원 1호 김희숙 전 서울청 과학수사대 팀장님. 과거 유영철 사건에서도 지문 채취와 감정을 담당하셨었대요. 먼저 지문 감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문을 이용한 수사는 가장 오래되었고 아직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거든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지문은 같은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은 개인 식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이 선이 있잖아요, 선. 저 까만색이 이제 융선인데
저 융선을 지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까끌까끌 하죠. 네, 그렇죠. 지문이 좀 지워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심 부분은 이제 뭉개져서 잘 안 보이더라도 저 사이드에 지문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분으로도 지문 감정을 합니다. 지문은 이 선이 고랑과 이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융기한 선, 올라온 선, 그래서 융선이라고 하거든요. 융기한 선, 그래서 융선이라고 하는데 까만색 융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다가 떨어지거나 붙거나 갈라지거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점이 있거나 단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문의 특징인 겁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문의 특징이고 여러분들 지문 등록증 발급받으실 때 지문 채취하셨죠? 네. 몇 개 5개 찍으셨나요? 열 손가락 다 10개요. 찍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열 손가락 십지 지문인 건데 그 찍었던 지문 원지가 지금 경찰청에 원본으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있군요. 이런 지문 자료는 범죄 수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재난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 확인하는 데도 매우 기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10개 손가락을 지문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이 10개 손가락이 전부 지문 번호가 한 개씩 있어요. 한 개 지문이면 7개 번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범인 지문을 채취를 하면 제일 먼저 일지 지문으로 대조를 했어요. 이 일지 지문은 강도, 절도, 뭐 사기, 이렇게 이제 7대 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 입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했던 전과자 지문이에요. 검거하면 그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옐로우 카드에다가 저희가 일지지문 찍어가지고 얘는 이제 전과자로 등재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범죄 현장 지문을 이 일지 지문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확대경되고 일일이 이렇게 육안으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도움 없이 그렇죠. 일일이 수작업으로.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건데 네.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육안으로 2개의 현장 지문하고 DB 지문을 비교해가면서 미세한 특징을 찾아내가지고 지문을 찾기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8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에 부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1년 반 이상 그 업무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오래 걸렸었죠. 범죄의 양상도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강력화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정 업무는 엄청나게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지문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APS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 198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9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DB 구축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